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7월 11일 국내 프로야구 KBO 일본 프로야구 NPB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국내 및 해외 스포츠 정밀하게 분석하여 공유해드립니다. 문의 주시면 당일 라인업 변경 및 자료 또한 공유해드립니다. 초보자분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이나 수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LG 트윈스 대 기아 타이거즈. LG는 임창규가 수입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4일 키움 원정에서 6이닝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임창규는 실질적인 팀의 에이스급 투구를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기아 상대로 원정에서 5이닝 4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이번 홈 경기에 투구라면 기대를 걸어볼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양현종과 최지민 상대로 문보경의 솔로 홈런 포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LG의 타선은 다시금 좌완 상대 부진이 터져버린 게 문제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기아의 불펜 상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건 여러모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믿었던 유영찬이 무너지면서 막판 2.2이닝 동안 5실점으로 무너진 불펜은 이젠 정말 믿을 투수가 없어졌습니다. 기아는 캠 알드레드를 내세워 6연승에 도전합니다. 3일 삼성 원정에서 4.2이닝 4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알드레드는 홈런과 불펜의 분식 회계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6월 20일 LG와 홈 경기에서 6이닝 2실점 호투를 해냈는데 잠실의 기운을 이겨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엔스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9회 초 동점을 만들고 10회 초에 역전하면서 5점을 올린 기아의 타선은 진정한 스피드 야구와 스타 파워 야구를 보여주는 중. 김도영과 최영호는 가히 최고의 콤비입니다. 5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최지민의 재군안이 조금 아쉽습니다. 전날 경기는 기아의 후반 집중력이 승부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양팀의 불펜 차이는 상당히 큰 편. 알드레드는 아예 LG를 저격하기 위한 영입이고 이미 LG 상대로 호투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결국 임창규가 제 몫을 해줘야 하지만 문제는 1차전 켈리와 대결처럼 임창규 역시 투구 스타일상 기아가 초반부터 공략할 가능성이 높고 이 점이 그대로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기아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SSG 랜더스 대 롯데 자이언츠. SSG는 드류 앤더슨이 러버게임에 선발로 나섭니다. 4일 NC와 홈 경기에서 구원으로 등판해 1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앤더슨은 전반기 마지막에 불펜 등판으로 컨디션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롯데 상대로 시즌 첫 등판인데 유독 홈 경기 투구가 좋지 않은 투수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반지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혀있다가 9회 말 김원중 상대로 실책을 통해 간신히 1점을 올린 게 득점의 전부였던 SSG의 타선은 1차전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직 에레디아의 컨디션이 올라오려면 시간이 필요할 듯. 3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후반기 내내 발목을 잡을 것 같습니다. 롯데는 에런 윌커슨을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4일 두산 원정에서 5이닝 4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윌커슨은 최근 2경기 연속 4실점으로 힘이 조금 떨어진 듯한 모습이 나오는 중입니다. 6월 9일 SSG와 홈 경기에서 7.2이닝 3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휴식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김관현을 공략하면서 윤동희의 쐐기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롯데의 타선은 1차전의 부진을 2차전에서 씻어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다른 투수도 아닌 김광현을 공략해냈다는 게 팀의 기세를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일 듯. 그러나 3이닝 동안 1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김원중이 실점을 허용한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롯데는 천적에 가까운 김광현을 확실히 공략해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앤더슨 상대로 나름 승부가 될 듯. 반면 SSG는 전날 반지를 공략하지 못했고 일주일을 쉬고 나온 윌컷은 공략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유리한 건 역시 롯데입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롯데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삼성 라이온즈 대 NC 다이노스. 삼성은 코너 시볼드를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2일 기아와의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불펜이 승리를 날려버렸던 코너는 최근 3경기 연속 7이닝 1실점 이하의 쾌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6월 14일 NC 원정에서 6이닝 4실점 승리를 거두는 등 전체적으로 NC에게 강한 투수라는 점도 이번 경기를 기대케 하는 부분. 전날 경기에서 NC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2방 포함 15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홈 경기의 부진을 후반기 시작과 함께 말끔하게 씻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점 홈런 포함 4안타 5타점을 올린 이성규는 공포의 하위 타자로 군림 중. 황동재가 혼자 2.2이닝을 퍼펙트로 막아낸 것도 불펜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NC는 신민혁 카드로 반격에 나섭니다. 4일 SSG와 홈 경기에서 구원으로 등판해 0.2이닝을 깔끔하게 막아낸 신민혁은 선발로서의 부진을 어느 정도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6월 14일 삼성과 홈 경기에서 5이닝 4실점으로 부진했는데 최근 원정에서 기복이 매우 심한 투수라는 점도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레이스 상대로 홈런 2방 포함 6점을 올린 NC의 타선은 화력 자체는 나쁘지 않음을 일단 증명해 보이는데 성공했습니다. 1회 말에 리드를 크게 뺏긴 상태에서 꾸준히 쫓아갔다는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러나 4이닝 동안 8실점으로 무너진 불펜은 전루건을 통해 1군과 2군의 차이를 여실히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삼성의 타선은 시작부터 카스타노를 공략해냈고 NC의 불펜도 완파했습니다. 신민혁이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듯. 물론 NC도 레이스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득점차가 너무 벌어졌다는 것도 생각해야 하고 지금의 시볼드는 더울수록 무서운 투구를 과시하고 있는 투수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삼성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KT 위즈 대 두산 베어스. KT는 윌리엄 쿠에바스가 시즌 5승 도전에 나섭니다. 2일 하나 원정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쿠에바스는 전반기 막판에 상당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월 28일 두산 원정에서 6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전반기 막판 홈에서 좋지 않았던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두산의 투수진 상대로 김상수의 솔로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홈 경기의 활약만큼은 호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김택현 상대로 기어코 끝내기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이 팀의 사기를 상승시켜줄 수 있는 부분. 그러나 벤자민의 승리를 날려버린 김민의 3실점 투구는 대단히 아쉽습니다. 두산은 김유성 카드로 반격을 노립니다. 4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0.1이닝 3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김유성은 1군 투수로서의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습니다. 5월 10일 KT와 홈 경기에서 1.1이닝 2실점으로 조기 강판을 당했는데 그나마 원정 투구가 더 낫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할 판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벤자민과 김민 상대로 허경민의 2점 홈런 포함 6점을 올린 두산의 타선은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집중력만큼은 살아있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반 3이닝을 틀어막힌 건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7.1이닝 동안 2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김태현의 한계 투구수는 아무래도 25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양팀의 결과물은 결국 불펜이 갈랐습니다. 일단 1차전과 마찬가지로 2차전도 선발은 KT가 유리한 상황. 그러나 전날 두산은 KT에 비해 불펜의 소모가 더 심했고 선발의 차이는 더욱 심한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두산은 홍건희에게 1이닝은 더 맡겼어야 했습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KT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키움 히어로즈 대 하나 이글스. 키움은 하영민이 러버게임에 선발로 나섭니다. 4일 LG와 홈 경기에서 7이닝 3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했던 하영민은 확실히 헤이수스 뒤에 나설 때 투구는 좋지 않다는 걸 증명해 보였습니다. 5월 10일 하나 원정에서 5이닝 3실점 투구를 하는 등 금년 하나전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딱 5이닝 3실점 정도가 기대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 전날 경기에서 바리아 공략에 완벽히 실패하면서 6안타 완봉패를 당한 키움의 타선은 득점권의 찬스를 전혀 살리지 못하면서 완봉패를 자초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한화의 불펜 공략 실패는 반성해야 하는 부분. 3이닝 동안 5실점으로 무너진 불펜은 주승우가 또승우로 바뀌는 중입니다. 한화는 류현진을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3일 KT와 홈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했던 류현진은 투구 내용은 정상으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일단 푹 쉬기도 했고 6월 18일 키움과 홈 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도 기대를 걸게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키움의 투수진을 차근차근 공략하면서 최은성의 쐐기솔로 홈런 포함 7점을 올린 하나의 타선은 원정에서 확실한 반등세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특히 1차전과 다르게 집중력이 살아났다는 점은 주목 포인트입니다. 2.1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계속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합니다. 전날 키움의 타선은 바리아 상대로 가라앉아도 너무 가라앉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류현진 공략에 트러블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부분. 반면 하나의 타선은 확실하게 살아난 모습이 나왔고 무엇보다 헤이수스 뒤에 하영민은 좋은 투구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하나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일본 프로야구 MPB 요코하마 베이스타즈 대 주니치 드래곤즈. 요코하마 베이스타즈는 타이라 켄타로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4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7안타 완봉승을 거둔 타이라는 복귀 이후 무서운 투구를 계속 이어가는 중입니다. 작년 주니치 원정에서 5.2이닝 1실점 호투를 하기도 했고 홈에서 강점을 가진 투수라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기대를 걸게 하는 부분. 전날 경기에서 마츠키 히라를 공략하면서 타일러 오스틴의 솔로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요코하마의 타선은 익숙치 않은 투수 상대로 다득점을 올리지 못한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후반 4이닝 퍼펙트는 반성해야 하는 부분. 아즈마의 완봉 덕분에 불펜이 휴식을 취한 건 큰 소득입니다. 주니치 드래곤즈는 움베르토 메이아가 시즌 4승에 도전합니다. 6월 22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메이아는 최근 3경기 연속 패배를 당하는 등 교류전에서 무너진 후유증이 크게 가는 중입니다. 요코하마를 상대로 작년 홈과 원정 모두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해냈지만 금년의 메이아는 작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퍼포먼스 레벨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아즈마의 투구에 막히면서 7안타 완봉패를 당한 주니치의 타선은 1차전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한 게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즉 레벨 높은 투수는 공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마츠키 히라가 7이닝을 버텨주면서 소부의 한 명으로 불펜 소모를 줄인 건 다행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주니치의 타선은 아즈마의 투구에 완벽하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즈마에게 막혀버린 타선은 타이라 상대로도 고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 메이아가 얼마나 요코하마의 타선을 막아주느냐가 관건이지만 금년의 메이아는 작년의 메이아와 완전히 다른 투수고 원정 야외 구장 경기의 투구는 아무래도 기대가 어렵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요코하마 베이스타즈의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란 참조하여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